안녕하세요. 지금 영광군 청년센터에서 근무하는 국형진입니다. 영광 올해 산지는 이제 횟수로 9년째 되고 있고요. 이제 가족들도 다 같이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찐 영광 사람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그 청년센터에서 하는 일은 이제 미시적인 부분에서 거시적인 부분까지 좀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저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청년 상담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청년이 마음이 힘들어질 때 어딘가 찾을 곳 해서 이제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 프로그램으로 심리검사나 이런 같이 식사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친구 만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 문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경험하고 싶은 문화적 그런 경험들을 제공하는, 그래서 공예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이제 공연하는 노래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고, 스포츠 운동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 활동, 또 청년들이 모이는 모임을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 청년 동아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이제 청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좀 지원하고 있어서 청년 정책을 꾸릴 때 어떤 이렇게 행정에서 정책을 만들어 갖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중심의 정책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해서 이제 영광 군정에 제안하고 또 이제 반영되는 그런 과정까지의 그 청년 사회 참여 활동을 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영광군의 청년센터가 처음 태동했을 때 이제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군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 정책의 방향을 잡으려고 하셨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영광에서 한 7, 8년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봤던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하고의 관계도 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 복지나 청년 복지가 맥락이 좀 비슷한 맥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청년센터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이제 경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비슷한 사업을 경험을 했던 이제 저희 단체가 청년센터 위탁을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이 되어서 이제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초창기에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 사업을 직업으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 단체 간사로 일을 했었는데, 사실 청년센터 종사자로서 준비해야 될 게 무엇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겠죠. 왜냐면 지금 청년 사업이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딱 법제화되어 있거나 이러지 않고 지자체 조례를 기반으로 센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센터 운영 형태가 좀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 만난 청년들, 또 청년 그 정책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고, 두 번째로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청년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 능력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좀 기획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능력이 이제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기획 능력, 그리고 이제 홍보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있으면 청년센터 매니저로 근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유사한 학문으로는 뭐 사회복지학이나 청소년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쪽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청년센터에서 이제 매니저 채용을 할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현재 청년 사업을 위한 학과나 그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준비하시려거든 아직은 학과가 없으니 유사학과에 진학을 하신 분들에게 좀 더 적합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 물론 그 영광군의 청년들이 심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의 그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개발해 보려고 하고요. 이제 기존에 했던 관내에서 이제 운영되던 프로그램보다는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신 분들을 좀 저희가 같이 연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센터에서 되게 신박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참여하러 온 청년들이 영광에서 이런 것도 하냐고, 정말 새롭다고, 여기 재미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좀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좀 제 마음이 더 가는 에피소드들은 그 고향이었던 청년들이 영광에 돌아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이제 취업이든 창업이든 사회활동이든 이런 것들을 막 연결해 주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때, 그리고 또 외지에서 이제 영광에 살기 위해서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이제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청년들에게 영광에 살기 위한 자원들을 연계해주고 영광에 살 수 있도록 뭐 도와줄 때, 아마 청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가장 큰 보람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업을 가지게 된 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행복하게 사는 일을, 행복하게 사는 일에 도움을 주는 청소년센터의 일을 하다가 이제 청년센터에 와보니까, 사실 청년센터는 청소년 사업보다 좀 더 그 현장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인구정책 그 실하고 영광구청에 인구 일자리 정책실이 있는데, 거기에 청년팀에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인구 문제하고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기 청소년들이 어른이 돼서 영광에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렇게 유입되어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정착할까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영광군 인구와 직결되는 그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책임감이 좀 많아진 것 같고요. 괜히 이런 사명감, 막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그 부담을 좀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인구정책 방향에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거나 이제 공모를 하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청소년 사업은 이제 몇 천만 원 정도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제한이 많다면, 청년 사업은 뭐 수억이 될 수도 있고 수십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산이 커지는 만큼 부담감도 더 커지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도 좀 더 구체화된 현실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육보다는 좀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업무를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다시 청소년이 되더라도 저는 친구들이랑 되게 열심히 놀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놀고 클럽 활동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저 잘할 때도 저는 이제 고교 YMCA 활동 했었거든요. 이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클럽 활동들을 되게 재미있게 했었고, 대학 다닐 때도 계속 클럽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클럽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뭐 사명이나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도 자연스럽게 되었었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경험했던 것 같고, 이런 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들이 이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필수적인 학창 시절에 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아마 다시 돌아가도 저는 맨날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고 캠프 다니고 모임하고 그럴 것 같아요. 청소년에게 전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정보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유럽처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공부하는 것들이 아직도 개발도상국 같은 그런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개발도상국일 때, 우리나라가 중진국일 때는 막 대학을 가고 학위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도 높았고, 현실적으로 또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좋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은 그런 시대였다면, 선진국이 되면 뭘 많이 배웠다기보다는 자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 주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실제로 대학을 다녀서 좋은 직업을 얻어서 높은 임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는 지금 깨졌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학생들이 학습, 이제 학교 공부, 성적 이런 것들에 막 집착하는 걸 보면서 저건 중요하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서울에 산다고 행복하고 지방에 산다고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고향이나 지방에 살면서 이렇게 친구들과 부모님과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청년들 모습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외지에 나가서 이제 혼자 적응하고 이렇게 정착하느라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둘 다 행복하다면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요즘 세대들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아무래도 경쟁적인 도시에 가서 사는 것보단 우리 지역이 좀 행복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면 직업적인 부분을 내가 엄청 높은 기준에 두게 되면 내가 그걸 달성을 못했으니까 불행해지잖아요. 하지만 직업이라는 게 내가 그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좀 잘못된 모순된 게 있어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꿈 얘기하면 다 직업 얘기하거든요. 근데 직업이 꿈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청소년 센터에 있다가 지금 청년 센터에 와 있지만 제 앞으로 5년 후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왜냐면 제가 잘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 때문에 막 직업을 가지고서 막 제가 행복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도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공백이 많아요. 도시에는 공백이 없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공백만 챙겨도 되게 치열하고 경쟁적이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본인이 눈높이만 조금 낮추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행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학생 때부터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른분들도 큰 성공을 꿈꾸는 그런 자녀를 이렇게 원하시면 그 자녀가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작은 것에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아이들이 살려고 하는 요즘 세대의 그런 특징들을 어른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청년센터장 직업의 전망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직업의 전망이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는 건 없어요. 전망이 나쁜 직업도 없어요. 제가 보면 사양 산업이지만 거기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요. 유망 산업이지만 거기서도 적응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가치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직업의 전망에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새로운 일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30대쯤에 청소년 지도자는 되게 낯선 직업이었어요. 2000년대 중반 잘 모르는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직업이 이제 부처가 정해지고 법제화가 되고 제도가 생기면서 되게 안정적인 직업으로 변모를 했어요. 청소년 지도사가 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년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기니까 생소해 보이지만 앞으로 부처가 생기고 법이 제정되고 학과가 생기고 자격증이 생기면 청년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청년 매니저, 청년 활동가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5년, 10년 후에는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한 분야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서 내가 정말 흥미를 가지고 새로운 이 청년센터, 청년 매니저라는 직업 영역에 대해서 내가 정의하고 나의 인사이트를 집어넣고 내가 그 안에서 열정을 쏟아부어 놓으면 어떤 직업으로든 저는 다 전망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직업은 전망이 높다고 봅니다. 왜? 제가 그럴 거니까요. 네. 앞으로 내 삶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대통령의 출마는 안 할 거고요. 네.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에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청년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그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 영광군에서 이제 청년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꿈을 키워보면 청소년하고 청년에 맞닿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후기 청소년이 고민하는 것들을 청년이 계속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지역사회의 청소년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꿈이 뭐냐면 그 청년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흥미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영광군의 지역 마을 교육을 좀 이렇게 설계해서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영광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잘 되겠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세요. 네, 제 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까요? 네. 인터뷰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게 멀리 먼 곳에 어떤 외국에 아니면 어떤 도시에 행복이 있어서 내가 그 행복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건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은 여기서도 행복하고요. 불행한 사람은 어디에 가도 불행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내가 즐길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놀이, 활동 이런 것들이 영광에 계속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영광에서 행복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전화 주세요. 선생님 언제든 여러분 전화 오면 시간 내드릴 테니까 같이 얘기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광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